반갑습니다. 오늘 5월 18일 월요일 저녁 종목 진단 방송입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향기로운 초보님, 백조 부자님, 선한 사업가님, 이치칸님, 화이트풀님, 긍정의 선물님, 나요님, 배덜기우스입니까? 네, 어서 오시고요. 부자 오빠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 계신 분들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이걸로 봐야 되려나? 네, 이쪽 걸로는 지금 볼 수가 없네. 네, 잠깐만요. 유튜브 계신 분들 이제 출석을 또 불러야 되는데, 네, 오신 분들 양종모님은 왜 이렇게 궁금하신 게 많아요? 하나인데, 네, 오늘 상간 종목 있죠? 네, 상한가 간 거. 한국정보통신인가? 네, 그게 상한가를 갔네. 그게 이제 정책 수혜주죠. 수익이 좀 제법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가서 보자. 오늘 상한가니까 예, 찌비찌비 올라갔으니까 이게 4월 말이면 그네 한 35%좀 나갔겠네, 그죠? 근데 요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금방 끝나요. 자, 유튜브 계신 분들 노후연금 만들기님, 유영일님, 양정모님 반갑습니다. 좋은날님, 수미킴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오세일님, 이준기님 반갑습니다. 오마이갓님, 네, 박유나님, 이영란님, 네, 어서 오시고요. 박정희님, 싱크빅 감자 됐어요. 봐주세요. 싱크빅 감자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김지희님, 신풍재지요? 신풍재지 같은 경우 지난번에 진단 또 해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클래시 인베스터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은희 앤님, 네, 어서 오시고요. 베이비 천사님, 그 다음에 좋은 날님 상이 많이 나왔어요. 영란님, 자영님, 그리고 네, 그래요. 네. 자, 어쨌건 오늘 시장 이제 추석 다 불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신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요? 백조부자님도 갖고 계세요? 상한가. 오늘 상한가 종목들 많이 있었어요? 시장에? 세 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 관련주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디 보자. 얼마나 있었나. 4개 있었네. 4개. 오늘 상한가. 네, 상한가 4개. 4개 있었는데 SK바이오랜드는 모르겠고요. 한국정보 인증하고 한국전자 인증, 한국정보통신 요 3개가 같은 테마로 묶인 거죠. 네. 하한가도 있나 오늘? 어이구, 이거 하한가도 있네. 네. 요즘 같은 데는 하한가 맞으면 기분 더럽게 나쁜데, 그죠? 상승한 것들. 야, 상승한 것도 보니까 대양금속. 멋지다. 요거 한번 해먹었잖아. 100% 수익 나가지고 한번 해먹은 거고. 해룡 실리콘도 꾸준해. 네, 해룡 실리콘도. 네,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자, 종목들 볼게요. 네, 자, 첫 번째가 향기로운 초보님 태영건설이요. 태영건설 지난번에 안 했었나요? 네, 아무튼 그리고 LVMC 홀딩스, 네, 요거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농심은 많이 했어요. 네, 선한 사업가님 농심은 지난번 거 한번 뒤져보세요. 2주 전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심은 많이 해서 요거는 넘어갑니다. 네, 대신에 에코프로 BM 갑니다. 에코프로 BM 대신에 일찍 쓰셨으니까 농심은 잠깐 보고 갈게요. 농심, 네, 농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그냥 계속 홀딩, 네, 그냥 계속 유지가 되네요. 네,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가고 그 다음에 다음 거는 뭐예요? TK 케미칼. 조은아님, TK 케미칼은 4월 28일날 진단했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1900원 지지인데요. 요거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 하시고 특별하게 뭐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재미없다 그 얘기 해드렸고,
그냥 홀딩 관점이긴 한데 재미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TK케미칼도 넘어갑니다. 네, TK케미칼 다음에 뭐죠? 넥센타이어. 네, 그리고 솔루에타. 네, 솔루에타. 그리고 SNS텍. 네, SNS텍. 그리고 네, JC현 시스템. 이거 예전에 뭐 작전한다고 말 많지 않았나? 네, 이지웰. 그 다음에 9번은 한진칼인데 한진칼은요 계속 해드렸었던 부분이라서 딱히 이거는 넘어갈게요. 또 한진칼도요. 이거는 임시주총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다시 뭐 상황이 불거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의 시점들은 아직 임시주총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죠. 아직까지는 뭐 이 추세가 꺾이긴 했어요. 한 차례 꺾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매도보다는 홀딩 조금 보셔야 되겠죠. 다만 단기 조정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홀딩. 네, 대신에 임시주총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더 불거져 나오게 된다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고 지분 경쟁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실 거면 한진칼이 대한항공보다는 좋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싱크빅 갈게요. 싱크빅은 네, 감자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이제 싱크빅 감자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뭐 부담될 거 없었던 내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보는 그런 관점으로 가시는 거죠. 요거는 뭐 일단 감자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일단 보시고요. 더 지켜보세요. 네, 자본 감소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주주 멤버가 없어서. 이거 그때 감자가 저거였었죠? 어디 갔어? 이 감자 결정된 게 언제였냐면 4월달. 예전에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잖아요, 이야기를. 네. 그래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감자 결정 여기요. 네, 유상 소각, 유상 감자예요, 유상 감자. 그래서 이 감자 대금을 일단 받으실 거예요. 2,900 한 주당 2,975원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감자를 한 거이기 때문에 사실 유상 감자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나쁠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밑에 쪽에서 사신 분들 뭐 2,200원, 2,100원 이렇게 사셨다 그러면은 2,900원에 얘네들이 주식을 사가는 거니까 좋을 테고요. 근데 이제 높은 가격에 뭐 3,000원대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약간 손해보고 강제로 매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감자 이후에 특별히 뭐 대단한 건 없고요. 지금 자리가 일단 저점으로 해서 통과가 되면은 네, 여기를 바닥으로 잡고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부실주는 아니고요. 싱크빅은 부실주가 아니고 유상감자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네, 무상감자 아니고 유상감자. 그래서 돈을 지급하는 감자입니다. 돈을 지급하는 감자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거는 코멘트를 한 번 더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넘어갑니다. 지금 홀딩 전략 유지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신풍재지요. 신풍재지. 네, 신풍재지까지 가죠. 신풍재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요. 오늘. 네. 신풍재지 이런 게 있어. 오, 제약이 아니고 신풍제약도 있잖아요. 그건 좀 다른 건가 보구나. 그죠? 네. 좋습니다.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9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괜찮아요. 왜냐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은 다 비슷하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네, 보시면 됩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게 매수 같은 부분들이 이런 데 다 이루어졌었던 거고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이게 88TV 저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 회원 경험담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들을 종목 진단 보시면 돼요. 지금은 어떠냐? 네, 이때와는 다르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태형건설을 먼저 좀 볼게요. 태형건설. 태형건설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나쁜 기업은 아닌데
지금 시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아직은 미지수예요. 2017년도 여기 2018년도까지 이어지는 관점에서 상당히 많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속 횡보였죠. 그 다음에 다시 횡보가 들어가고 있는데 경기가 좋을 때 건설주는 대체적으로 좀 상승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그리고 2017년도에 경기가 좋았어요. 요때까지요.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아마도 이제 그 주택 시장 쪽으로의 비중이 좀 높을 거예요. 기업 개요를 들어가서 보시면 짜잔 짜잔 건설사업, 환경사업, 방송, 레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건설 쪽이 가장 높다. 이 건설이 무슨 건설이냐? 바로 집 짓는 건설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보통은 이제 다른 거라면 이제 토목 건설 뭐 이렇게 나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건설 산업은 여기에 또 있네요. 주택 사업 있고요, 건축 사업, 환경 플랜트. 그래도 이것들은 뭐 주택뿐만 아니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다, 그죠? 이 건설 쪽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느냐, 이거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사회 간접 자본 SOC에 대한 수혜 뭐 그런 건 예상될 수도 있겠고요. 국토 개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전체적으로 봐서는 얘가 부동산 쪽에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현재는 별로일 테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과 관련된 그런 SOC 쪽에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얘는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 상황을 봐서는 지금 주택 쪽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봐야지 돼요. 이런 거는 리포트를 보면 좀 좋은데, 여기 리포트가 있네. 태양건설 홈페이지에 가시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정도는 나올 텐데요. 그게 이제 딱 저거는 아닐 테니까. 아이고, 홈페이지 하나 띄우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얘네들은. 됐어. 리포트 보자. 리포트 있는 거 봅시다. 리포트. 리포트를 볼게요. 자, 태양건설 주요 리포트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뭐 토목과 관련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이라면 뭐 부동산이나 부동산 개발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대주주 변경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뭐 주가는 계속 높은 쪽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2만원을 보고 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이렇게 리포트 이렇게 나오면 그다지 이렇게 썩 저거 하지도 않던데. 그 다음에 폐기물 사업 이런 거에 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지? 폐기물 사업. 태영건설은 아파트 했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 그 다음에 어차피 뭐 그 SOC 쪽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뭐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뭐 그렇다라고 판단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걸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건설만 딱 놓고 보면은 그 부동산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되고요. 대신에 SOC라든지 다른 쪽이 일단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좀 판단은 됩니다. 경기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이것도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네요. 일단 내려간 낙폭은 바로 회복됐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지선대 유지하고 있어서 13,000원대 이상에서는 계속 홀딩 하시면 됩니다. 위쪽에 저항이 조금 두꺼운 것 같긴 한데요. 현재 여기 잘 보시면 여기 기관들 매수가 들어온 게 여기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지금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아직은 많이 났다고 볼 수 없는 관계, 여기 지금 13,000 여기 지지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기관들 모여 있는 자리, 여기 평단가를 한번 봐봐야 되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평단가를 한번 봐봅시다. 언제부터야? 2019년도부터니까요. 평단가를 한 번씩 봐봅시다. 태영건설 얼마를 가지고 있나, 기관이 얼마를 갖고 있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2019년이죠. 2019년 1월 1일 이때부터 해서 5월 달까지
조사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나 봐요. 계속 돌아. 아이고, 이런 것들은 근데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하면 좀 그렇고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딱딱 해드리면 좋은데,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나오면 봅시다. 네, 알았어. 태영건설 이렇게, 그죠? 여기 지금 기관들 순 매수로 나와요. 그래서 평균 단가가 13,000원. 제가 찝어드린 게 딱 맞죠? 네. 여기 13,000원에 다 모여 있을 거다 얘기예요. 그래서 지지선 자체가요, 13,000원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 매수가 들어와서 지금 수익 본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3,000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3,000원 유지를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홀딩 전략 보시면 됩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왜? 밑에서 받아준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 뭐 수혜라고 보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좀 시세가 많이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은 공부하다 보면 다 나오는데, 시세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다음부터는 뭐 하냐면 옆으로 많이 누워요. 네. 이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 드릴게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시세가 크게 나왔고, 그 이후에 흐름은 횡보로 진행되는 중입니다. 기관들의 매수 평균가 확인을 해보면 13,000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 자리가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는 14,000원이므로 지지선과 가까운 시점이고, 또다시 그렇다면 보유가 맞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13,000원 지지선을 보면서 홀딩하라,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매수도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지난 시세가 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의 횡보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매수는 길게 보고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네. 뭐 보유하신 분들도 일단 길게 보셔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단기간에 수익이 나온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지지점과 가깝기 때문에 매도할 위치는 아니고, 이 자리에서 뭔가 이슈가 나와주게 된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 거기에서 걸 수 있는 게 뭐 정부 정책, 경기 부양 이런 쪽으로 기대를 걸어볼 수는 있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시세 나오고 나서 가격 안 들어오고 옆으로 횡보하는 것만 해도 괜찮은 거죠. 괜찮은 겁니다. 네. 자, LVMC 넘어갈게요. 네, LVMC 이거는 코라홀딩스였다고요. 네, 추세적인 부분만 일단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이제 뭔가 바뀌었죠. 네, 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요,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 그동안에 찌질이 같은 그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좋아지고 있다. 자, 이번에 올라온 것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그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자고 그랬죠. 센 종목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센 종목은 이게 센 종목이란 글씨예요. 센 종목은 어떻게 해요? 빠르게 회복한다. 지금 빠르게 회복했죠? 네, 빠르게 회복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재 그 시장의 변덕을 그대로 다 흡수하고 여기를 없었던 일로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없었던 일이고요. 네, 그냥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업황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보시긴 해야 되겠습니다. 홀딩스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지주회사 개념이고 자회사의 등골을 빨아먹는 네, 등골을 빨아먹는 거 맞을까? 네, 뭐 하여튼 뭐 그러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코라오 디벨로핑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설립된 역외 지주회사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뭐 자동차 판매라든지 등등등 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흑자 전환 실적이 괜찮게 나왔나봐요. 네, 아직은 아닌데 올해 1분기 거 봐야 되겠네요. 1분기 거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나올 겁니다. 유상증자도 있었고, 네, 유상증자 무슨 유상증자예요? 3자 배정, 주주 배정. 그러면 한번 출렁 걸었겠네. 5월달에. 그리고 이번에 실적 어떻게 나왔어? 실적이 없어? 실적 발표가 왜 없죠? 아직 발표 안 하지 않았을 텐데 1분기 실적에 대한 뉴스가 없네요. 네, 그러네. 끝났죠. 네, 끝난 지 오래됐어요. 실적이 어떻게 됐냐? 1분기 실적 없어. 이거는 영업이익 흑자전환이고 영업이익이 흑자전환.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나 보다. 1분기 실적은 지금 여기에 공시가 나온 게 내가 못 찾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튼 뭐 실적이 돌아섰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흐름이 바뀐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동차 판매와 같은 경우들은 일단 뭐 시장이 살아나는 과정으로 간다라면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추세도 지금 바뀌었죠. 네, 추세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업황도 지금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잖아요. 그 경기 부양과 관련된 내용일 테니까 업황도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흐름도 빨리 회복됐기 때문에 정상 추세에 대한 포인트들이 잘 만들어졌다. 이러면 뭐 걱정하실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홀딩 유지하시면 되고, 이 추세선상에서 움직이게 될 테니까 지지선은 4,500원 근처인데 지금 4,750원 나쁘지 않죠? 그러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 추세가 살아있는 동안은 추세 하단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계속 매수하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분할 매수 접근하시거나 그렇게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의 전략이 좀 필요할 겁니다. 어쨌건 지금은 홀딩이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추세가 바뀌고 있는 주식입니다. 하락세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므로 추가적인 상승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낙폭에 빠르게 반응해서 정상 궤도로 돌아선 모습이므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매수는 추세 하단 지지선에 근접할 때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저점을 노리고 들어가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곤란하겠죠. 네, 보유자는 홀딩 하세요. 추세는 장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장기적인 건까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적으로 활용을 잡아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홀딩 하셔도 현재로서는 별 문제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참고하세요. 자, 에코프로비엠 갈게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많이 올랐네요. 8.6%.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글쎄요시다. 네, 볼게요.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뭐 이게 신규 패턴인가 봐요. 그러고 나서 추세가 상승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저렇게 추세가 바뀌는 거,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뀌고 있으면서 흐름이 이렇게 흐름을 타고 들어가는 그 관점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추세가 바뀌면서 흐름을 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어쨌건 에코프로비엠은 일단 추세를 바꾸면서 상승세로 진입이 됐는데 상승 그리고 하락 다시 원상복귀. 나 원래 잘 가는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 이 기간이 짧아가지고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만 본다면 상당히 좋은 기대감이 있겠죠. 요거 얼마 전에 테마가 붙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테마 여기 있죠. 네, 이재용 정의선이 만났다.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관련한 이슈가 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이 상승세를 보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이 내용을 놓고 본다면 삼성과 현대가 만나서 합작회사를 만든다. 나는 이거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 그렇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과 현대라는 그 두 공룡이 만나서 합작회사를 세우고 이 배터리 이쪽으로의 어떤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차 쪽 일단 출시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선 홀딩 전략이 딱 맞겠죠. 네, 추가 상승 기대해 봐야 되겠죠. 물론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정고점에 대한 저항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네, 이 정도 올라왔다라면 밑으로 꺾어지는 모양새가 아니라면 홀딩을 더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좀 듭니다. 네, 신규 접근은 너무 올랐죠? 2차 전지 관련 부분으로 삼성과 현대의 만남 이후 2차 전지 관련 부분으로 상승의 수혜를 보고 있는데 지금은 전 고점에 대한 부담이 살살 생기는 시기입니다.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기업의 장기적 추세는 일회용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죠. 네, 추가 상승이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라가기에는 조금 무리예요. 네, 그래서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눈이 또 아프네. 이 조명만 들어가면 눈이 아프네. 자, 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까지 이야기 해드렸고요. 이 눈에 뭘 좀 넣어야 되려나 보다. 안경을 벗을까? 선글라스. 그 선글라스가 아까 여기 있었어. 선글라스 잠깐만 낄게요. 안경을 쓰고 선글라스를 끼면 네, 이러면 눈이 조금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가겠습니다. 네. 우는 게 아니고 눈이 아파가지고 이게 빛이 세게 들어가니까 눈이 아프네. 자, 이번에 넥센 타이어 가겠습니다. 넥센 타이어 일단은 잘 보이니까요, 이렇게 보고 갈게요. 넥센 타이어. 넥센 타이어는 넥센 아닌가? 네. 안과랑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안과랑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타이어 관련 주들은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 타이어를 샀어요. 한국 타이어. 근데 얘네가 이제 워낙 저점에 샀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반등할 때 좀 반응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애매하죠.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자동차 관련주일 때 부품주에서 타이어 관련주들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진행이 되다 보면 네, 주가가 올라가는 게 조금 더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동차의 어떤 판매량과 이 타이어의 판매량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자동차가 새 거니까 네, 타이어 일단 무조건 새 거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 타이어를 쓸 것이냐 또는 이제 그 넥센 타이어를 쓸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걸 쓸 것이냐. 요즘에는 이렇게 뭐였지? 이름이 기억이 콘스탄트 콘택트인가? 네, 하여튼 뭐 네, 그런 거 쓰기도 하고 미쉐린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네, 한국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 이런 것들도 요즘에 괜찮죠? 넥센 타이어가 아마 저기 있을걸? 네, 가성비 최고로 좋다고 하는 그 타이어가 요즘에 나왔을 건데 그게 뭐였지? 아닌가? 그건 금호구나. 금호 솔루스인가? 그게 그 가성비가 그렇게 좋다며요. 네, 금호 타이어인 것 같고 넥센 타이어는 그래, 이게 저렴하면서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네, 넥센 타이어가 됐든 금호 타이어가 됐든 네, 근데 넥센이 그룹이 더 훌륭하지 않아? 금호보다. 네,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 하여튼 이 타이어에 대한 수요는 이제 조금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도 좀 되지 않겠어요? 네, 석유라든지 이런 거 사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원가 절감도 좀 될 것 같긴 한데 추세가 너무 안 좋아요. 네, 타이어 종목도 다 추세가 너무 안 좋습니다. 한 가지 기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반등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콘티넨탈 그건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요. 네, 저는 타이어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무슨 뭐도 있고 막 그렇다는데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저는 이제 회사를 보거든요. 네, 회사를 보고 사서 뭐 미쉐린이냐 아니면은 그 한국 타이어냐 뭐냐 해가지고 그냥 사는데, 그리고 타이어는 어차피 차 한 번 사면 거의 안 바꾸지 않아요? 네, 바꿀 일이 많지 않아 가지고 뭐 한 7, 8년 지나야지 한번 바꾸든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어쨌건 넥슨 타이어는 일단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올라오고는 있어요. 올라오고는 있는데 추세 자체도 워낙 좋지 않고요. 업황 자체도 아주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물려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여기요, 네, 5,500원에서 6,000원 요 사이 구간에 만약에 위치했다라면 일단 홀딩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 여유도 많이 있어요. 아래쪽 지지부도 가까이 있는 상태고요. 위쪽에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은 제법 큰 폭의 상승도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묻어놓고 조금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신규 전략, 신규 접근 또는 이제 신규 접근 말고 또 뭐가 있지? 그 추가 매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네, 각오를 하고 사셔야 되겠지? 각오. 무슨 각오요? 늘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각오. 네, 늘어질 수도 있다. 늘어지면 기분 더럽지 않아요? 왜? 콘티넨탈이 왜 지우개 타이어예요? 이거는 좋은데?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비싼 거 아니야? 비싸면 좋은 거 아닌가요? 어서오세요. 추세가 하락세로 진행 중에 있어서 업황 및 실적이 상당히 의심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신차 효과 또는 눈이 아파가지고 잠깐 썼어요. 여기 안에 안경이 또 있어요. 이거 와 진짜 눈부시다. 선글라스 벗으니까 어마어마하네. 오, 이러니까 눈이 아프지. 와, 이게 이 효과가 엄청나구나. 이게 그냥 안 쓸 때는 몰랐는데 쓰니까 선글라스 쓰다 벗으니까 엄청나네요. 요거는 다시 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글라스 오늘은 조금 끼고 할게요. 눈이 네, 또 조금 아파와가지고요. 이게 눈 건강 관리 잘 하세요. 네, 이것도 아파 보니까 아주 그냥 그지 같네. 네. 또는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업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그 부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 왠지 말씀드렸죠? 네.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타이어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야. 타이어도 더럽게 비싸거든. 이 내 쪽 다 가면은 거의 돈 100만 원 달래더만. 네, 그러니까 타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동차 업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돼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실업자가 많이 생기면 안 되고 고용지표도 좋아지고 돈이 잘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뭐 장사도 잘 되는 것이고 사람들도 뭐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실적이 높아지니까 직원들한테 보너스도 많이 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뭐 이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적인 부분들, 즉 이런 내구재들이 성장하는, 성공하는 그런 과정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루한 구간을 지나쳐야 합니다. 이 선글라스 되게 싼 거예요. 2,000원입니다. 네. 이거 사실은 그냥 선글라스가 아니고요. 소품이에요. 네. 진짜 선글라스 아니에요. 진짜 선글라스는 비싼 거는, 네. 어디 있지? 여기 어디 있었는데? 소지섭이 쓰는 선글라스 있거든요. 소지섭이 쓰는 선글라스. 이거는 지금 보호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빛만 차단되는 거예요. 근데, 소지섭이 쓴 선글라스가 있어요. 그거 제가 예전에 샀는데 그거는 네 좋더라고. 좋아. 그건 비싸 보여요. 근데 요거는 싼 겁니다. 네. 그래도 네 사람이 사람인 만큼 네 쓰니까 좋아 보이는가 봐. 네. 자, 지루한이 아니라 지루한이죠. 네, 지루한. 네. 지나쳐야 합니다. 그래도 저점은 가까이에 있고 고점은 다소 멀리 있으니 기다리면 수익은 줄 거라 생각됩니다. 홀딩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당연히 지루할 수도 있다는 걸 참고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루에타는 전자파 뭐 그쪽 차폐 이런 쪽이었던가요? 전자파 차폐 뭐 그런 쪽이었던 거 기억이 그렇게 잠깐 문득 나는데 얘가 하던 업황이 전자기 차폐 맞죠? 전자파 차단. 네, 차단. 그래요. 이거 내가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 솔루에타가 나도 있지 않나? 나도 있네. 나도 있는 기업이에요. 네. 있는 기업인데, 오, 손실이 많이 났네, 이거는. 네, 왜 이렇게 손실이 났지? 네, 한번 보자. 이 개떡같은 주식이었어, 이거? 야, 단풍아 와서 지져봐. 야, 저 새끼 자네. 개떡같은 주식. 아이고, 많이 내렸구나. 자,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 9월에 산 것 같네요. 작년 9월에, 2009년도에. 요 언저리쯤에 샀겠다. 이게 맞아. 그때 수익이 났었지. 그때 맞아. 그때 사가지고 수익이 났잖아요, 이 종목이. 이 종목 그래서 매수 가격이 얼마야? 이거 그때 사가지고 수익이 났어. 수익이 나서 여기 단기적으로 빵 튀어가지고 이게 4,000원대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50% 넘게 수익이 났었죠. 네, 50% 넘게 수익이 나가지고 차익을 챙겨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안 파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장기적으로 가봅시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개떡처럼 변한 거죠. 네, 이게 원래 수익이 났었던 주식이에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가다가 망한 케이스가 된 거죠. 자, 추세를 볼게요. 이 계속 개떡 같습니다. 그지 같아요. 계속 하향 추세인데 한 차례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네, 상승의 전환을 가져갈 수 있는 시도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낙폭이 크게 발생을 했고요. 낙폭이 크게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요 하락 패턴에서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단 버려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추세가 상승하는 과정. 여기서부터 뭐였죠? 미중 무역 분쟁과 네, 질병으로 인한 그지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요것들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이렇게 상승하려고 했었던 주식을 깎아내리는 타인의 의지였다는 얘기죠. 고생을 남 때문에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요것을 회복만 시켜준다라면 원상복귀 또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한번 보시면
요것도 지금 센 축에 속합니다. 네, 원래 추세대로 움직였다라고 하지만 센 축에 속해요. 이게 지금 탄산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다가 갑자기 트름을 하더라도 그냥 양해를 바랍니다. 네, 탄산수가 뭐 소화력이 좋다 그러는가? 뭐 어디에 좋다 그래가지고 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자꾸 뭐가 걸려. 이렇게 막, 네, 시원하게. 네. 요즘에 탄산수 유행이잖아요. 물 안 먹고 탄산수 먹어요. 어쨌든, 자,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상향으로. 우상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때요? 기대치들이 일단은 생겨났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추세를 다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죠? 아직 하락 추세죠. 그럼 이 종목은 2,500원 위로만 올라서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지금은 아니야. 홀딩은 계속 유지하셔도 되는데, 오, 트름 나오죠, 이거 봐. 홀딩을 계속 유지하셔도 되는데,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하향 추세 속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전환이 돼서 반등이 나올 때, 제 생각에는 그래도 3,000원 이상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 계속 나와. 오, 우와. 네, 3,000원 이상. 3,000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추가 매수가 됐든 신규 매수가 됐든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만 일단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자리 일단은 그나마 나쁘다라고 평가하기 조금 어려워요. 반등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는 주식이니까 그렇게 한번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업황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전자파 차단과 관련된 업종 추세가 2019년 초반에 상승 전환을 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으나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하여 재차 하락세를 만들어 버린 기업입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지금은 하락을 잘하면 멈출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떤 식으로든 주가가 3,000포인트만 넘겨준다면 추세는 충분히 전환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홀딩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뭐 일단 저길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3,000원이라는 하나의 어떤 기준점, 네, 기준점 3,000포인트가 아니라 3,000원, 저 기준점만 잘 넘겨준다면 기준점 위로 올라갔으니까 일단 강한 주식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수로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이게 눈은 편한데 무겁네. 아우, 참 힘들어. 네. 이걸 선캡을 써야 되나? 선캡? 저 선캡도 있거든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아줌마들 등산갈 때 쓰시는 거 있죠? 네. 선캡. 와, 이거 진짜 잘 보인다. 이게 그러니까 또 어두워서 또 조금 하다가, 네, 눈이 또 많이 피곤해지면은, 네, 다시 또 선글라스 한번 끌게요. DJ 뽕기스 파리 그런 거. 네. 주가가 3,000원. 꿈 같은 말씀이라겠어요. 그래요. 3,000포인트가 아니라 3,000원. 네. 요 DJ. 안 돼. 모자는 힙한 모자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음에 해요. 다음에. 반짝이 옷도 좀 입고, 그러면. 자, SNS. 야, 이건 정말 센 주식이다. 이런 주식은 사실 진단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잘 가잖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런 주식은 언제쯤 어떻게 우리가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은요. 지난번 거 보면 답이 나와요. 시세가 일단은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하게 쭉쭉쭉 뻗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평선 대도 나올 때 쳐버리면 돼요. 돋보기 선글라스 있는데 그게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이 R만요. R만 85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여기다가 뭐 이렇게 색깔 입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야 이거는 저는 안경을 안 쓰니까 안경값이 너무 아깝다. 이것도 지금 몇십만 원 하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몇십만 원 해요. 근데 너무 저거 네 안경을 저는 안 쓰던 사람이 돈을 지출하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가장 싼 걸로요 해서 이거 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몇십만 원이에요. 근데 야 이거 뭐 갖다 붙이고 막 옵션 갖다 붙이니까 80만 원 넘어가던데. 오, 너무 무섭더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비싸 안경? 나는 안경 이렇게 비싼 거 처음 들어봤어요. 예전에 그냥 보안경 수준으로 한 5, 6만 원짜리 맞춰서 쓰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이런 정도로 예, 되는 거는 네, 꿈도 못 꿔봤네요. 네. 자, 어쨌든 고점에서 우리가 그 고점 강의가 있을 건데 네. 이게 찾아보다 보면 나와요. 고점 강의가 있습니다. 고점 강의. 고점은 언제 고점인가? 이 강의가 있을 테니까 천장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방법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는요. 계속 놔둬야 돼요. 놔두고 첫 번째 조짐이 생겨요. 5일선, 21선 데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61선에 받쳐주거든요. 근데 61선이 받쳐줄 때는 일단 추세가 이미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냅둬요. 왜냐면 61선까지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못 갈 놈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가 바로 매도 타이밍이에요. 에이 고점에서 못 팔았잖아요. 괜찮아. 고점에서 안 팔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꺾일 때 이게 어디냐면 오른쪽 어깨예요. 어깨. 네. 머리 확인하고 어깨에서 팔아라. 헤드앤숄더의 그런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는 헤드앤숄더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한번 보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한번 변화가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변화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좀 무시해도 괜찮겠죠. 네. 이때 3월 중순 이럴 때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흘러내리는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무시해도 괜찮은 거고요. 흐름 자체는 일단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일단 5일선, 21선 데드 크로스 나올 때 그때까지 계속 보유하세요. 네. 계속 그렇게 네. 협찬 광고 판매용으로 하시는 거면 협찬 괜찮아요. 그럼 제가 한동안 쓸게요. 광고비 대신 네 광고비 대신 뭐 이게 음료수 이런 거 네 광고하고 싶으신 분들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방송할게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네 아주 좋다고 네 안주 아주 좋다고 말해줄 거야. 그러니까 광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네 자 아무튼 SNS 탭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보세요. 그래서 5일과 21선 데드가 나오면 요때 뭘 하면 되냐면 비중을 절반 줄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일이 61선 깨고 내려가면 그때가 매도할 때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하게 들어갈 겁니다. 신용이 7%라서 좀 많긴 한데요. 신용이 많은 것은 상승하는 주식에게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꺾이기 전까지는 신용이 많아도 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가는 거라서 다른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진단 필요 없습니다. 가는 주식, 가는 추세의 종목이므로 계속 추세를 따라서 홀딩 하시면 됩니다. 일단 상승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5, 20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 5일선이 61선을 뚫고 내려가면 네 차익 실현으로 갔어요. 네. 추세가 강하게 상승하는 주식은 그냥 추세가 꺾일 때까지 홀딩 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주식은 그냥 그렇습니다. 추세가 갈 때는 시세는 시세에게 묻고 추세는 추세에게 묻고 가는데 왜 중간에 팔아먹냐 이거야. 아시겠죠? 절대 팔지 마시고 네.
부저번에 강남스타일 좋다. 네. 요 놈은 강남스타일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말 타는 거. 네. 갈 때까지 가보자 랄랄랄랄랄랄랄라. 요 놈은 강남스타일. 네, 잠깐 까불었고요. 미안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 하세요. 신규 접근 따라가긴 조금 애매하실 겁니다. 접근은 따라가지 마시고, 네,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잘 하세요. 제이시언 시스템 봅니다. 제이시언. 이거 그래픽 카드인가? 메인보드인가? 컴퓨터 부품이죠. 맞죠? 컴퓨터 부품. 드론 제품도 하네. 예. 그리고 통합 배선 솔루션. 자회사는 네트워크 보안, 정보 보안 이런 쪽이고요. 네. 아저씨지 뭐 아저씨 같아요가 아니라 아저씨를 아저씨라고 하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 아저씨예요? 네. 네. 아저씨. 네. 한 종목입니다. 뽀기님. 한 종목에 3억 원 이상. 그게 이제 지금 양도세 아직 안 됐을 건데 그게 되면은 한 종목에 3억 원 이상. 네. 전체 계좌 3억 원 아니에요. 한 종목에.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한 대주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컴퓨터 부품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조금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이거 원격 교육, 온라인 등교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블릿 수요, 노트북 수요, 뭐 우리 아이도 지금 노트북으로 저거 하고 있거든요. 노트북으로 수업 받고 있는데, 네. 사야 된다. 없으면 사야죠. 태블릿 없으면 사야 돼요. 노트북 없으면 사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야 된다라는 그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수요가 늘어날 거라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근데 집에 컴퓨터 없는 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수요가 이거 하나 때문에 늘어난다? 사실 그건 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최근의 추세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뭔가 조금 조짐이 있어요. 그죠? 변화의 조짐이요. 여기는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그랬다 치고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들어오지 않고 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제이시형 같은 경우는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식이었어요. 근데 후루룩 이게 쏟아져 버렸죠.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반응을 했어요. 빠르게 확 치고 올라갔는데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죠. 지금 이 종목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5,250원, 5,300원까지 올라가 줘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숨죽여서 기다리세요. 홀딩 하셔도 됩니다. 홀딩을 가져가시고 대신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도 몰라 나는 밑에서 사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말리지 않을게요. 말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신에 조금만 사십시오. 아직은 저항대 밑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때려버리면 밑으로 막 파고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추세 전환을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구나 라고만 보셔야 될 건 그만큼 맞을 것 같아요. 네. 시간 조금 오버되겠다. 추세 전환을 위한 과정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세의 전환은 5,300원 수준을 회복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보유 중인 분들은 저항대 밑이지만 홀딩 하셔도 되겠고요.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가 상승만 나면 사실은 대박이나 마찬가지죠. 왜냐면 원래 추세대로 추세를 전환시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대박이긴 한데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항과 그 다음에 지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어떻게 해요? 비중을 조금만 사는 것으로 결정하세요. 많이 샀다가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머리가 빙빙빙빙 돌아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약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기대했었던 그런 수요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네, 원래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지웰 갈게요. 이지웰. 요즘에 이게 종목들 다 괜찮다. 그죠? 괜찮죠? 지금 이 종목도 보면 추세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네. 네. 이거 쓰고 해야지. 네. 살아있네. 네. 내가 너 서장이란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딱 그거 아니야? 살아있네. 살아있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가오 잡고 가야지. 나 이거 왜 이렇게 안 비슷해 근데? 내가 내가 그게 사투리가 안 돼서 그래. 에이, 부산 사투리 했어야 되는데. 사투리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부산 사투리 하니까 진짜 웃겼던 게요. 제가 예전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 이제 침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잠을 잘 때 처음에 훈련소 딱 들어갔을 텐데 이게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첫날에 딱 누워가지고 첫날 군대 첫날인데 얼마나 이제 마음이 뒤숭숭 하겠습니까? 그래갖고 마음이 뒤숭숭 해가지고 막 그냥 괜히 군대 괜히 왔나 막 그렇게 후회도 막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옆에 부산 놈이 하나 딱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놈이 갑자기 저를 쿡쿡 찌르더니 어디서 왔노? 그러는 거요. 내 사투리가 안 좋아도 이해하세요. 어디서 왔노? 그러길래 나 서울에서 왔다. 나 서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딸내미는 있나? 그러는 거예요. 딸내미 뭔 딸내미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뭔 딸내미가 있냐? 그런 거 없다. 그랬더니 이 새끼 막 말이 안 통한다면서 막 그러는데 딸내미라는 말을 내가 거기서 처음 들었다는 거였어. 그 부산 놈의 그 딸내미가 그 여자친구 있냐 그 얘기더만. 네. 맞아요? 맞죠? 딸내미는 있나 그랬고 내가 이런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딸내미냐고 했다가 거기서 또 무시를 당했지. 네. 그게 생각난다 내가 갑자기 또. 네. 자, 어쨌든 살아있는 주식입니다. 네. 그런 흑역사도 있었어. 잊혀지지가 않는다 내가. 네. 그 딸내미 씨. 자, 아무튼요. 그런 상승이 일단 진행 중에 있어요. 상승이 진행 중에 있고 이 채널로 보게 되면 상승 상단에 부딪혔기 때문에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 조정, 이런 조정이죠. 이런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오늘 나온다 내일 나온다는 딱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추세만 보고 가면 이 종목은 더 들고 가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월봉 흐름인데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저항 때 여기 13,000원대까지 계속 저항이긴 하죠. 이게 매물대 누르는 거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13,000원을 넘어가면 이제 추세가 아주 더 강하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시작이잖아. 홀딩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들고 가세요. 냅다 달리세요. 조정 나오면 기다렸다가 밑에서 좀 더 사세요.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평단가 한번 잠깐 볼게요. 평단가 잠깐만 봅시다. 요것도요. 네. 평단가 신나는 단가 미친나? 언제적부터 봐야 되니? 이제 2018년도부터 봐야 되네요. 와 되게 먼데? 여기다 놓고 볼게요. 이지웰 네 해서 2018년도부터 봐야 되겠죠. 2018년 2월 1일 네. 그러면 누구야? 기관이 샀네 이것도요. 네. 외국인은 외국인이 기관은 순매도고요. 외국인이 산 거지.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는데 평단가가 9,500원. 9,500원이면요. 잘 보세요. 네. 아저씨 같아요를 왜 계속 하는겨? 네. 9,500원. 9,500원이면 여기에요, 여기. 네, 여기. 그러면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이 났을까? 네. 한 30% 가까이 났네. 한 20%. 20%면은 약간 차익 실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20에서 50% 또는 그 이상을 노리긴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 아직 갈증이 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9,500원 평단가입니다. 그래서 홀딩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 보이네요. 네. 자, 추세를 일찌감치 전환했고 대신증권입니다. 네, 저는 대신해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요. 대신해서 오래 근무했어요. 그래서 대신해서 근무할 때 이 HTS를 대신 걸로 세팅을 했어가지고 대신 것만 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대신해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대신증권 HTS가 전문가용 HTS입니다. 외국에서 이 HTS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야. 이런 HTS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한다고? 딱 그거였죠.
그래서 대신증권 ATTS가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증권사들도 전부 다 대신증권 ATTS를 따라 했다라는 그게 있습니다. 미래에셋 거 보시면 대신증권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조를 좋아해요. 네. 자료가 좀 정확하다고 좀 생각해요. 네. 자, 추세를 일찌감 전해왔고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서는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추세의 상단에 저항을 만난 모습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저는 상암 지점에 있어요. 상암. 저기 마포구 상암동. 거기 KBS 옆에. 그래가지고 맨날 그 KBS 옆에서 드라마 찍고 그런 거 봤었어요. 지금은 거기 없더라. 없어졌다. 지점이 어디로 딴 데로 갔는가 봐요. 지금은 거기 없더라고요. 네. 그 당시가 몇 년도지? 2007년도야, 2008년도야. 하여튼 뭐 그때 리먼 사태 막 그거 있을 때, 그때였어요. 네. 아무튼 약간 주의가 필요하고 생각됩니다.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들어오면 더 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매수 관점 아닙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쪽에 계셨어요? 오, 그러셨어요? 좋아요. 네. 저는 서울에 있었죠. 자, 그럼 이제 빨리 넘어갑시다. 대신에서 근무하셨다고? 근데 왜 여기 방송 보고 계세요? 대신에 계시면 그거 아니요? 네. 신풍재지.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신풍재지요. 야, 신풍재지도 근데 좀 빠르게 올라왔어요. 괜찮죠? 네, 괜찮아 보이고요. 퍼 2.5배. 왜 이렇게 저평가요? 실적이 너무 좋은가? ROE가 32%. 야, 이런 종목은 뭐야? 너무 좋다. 네, 기업이 너무 좋은데? 잠깐만 좀 들어. 이 재지면은 뭐 골판지 뭐 이런 쪽인가요? 포장지 뭐 이런 쪽? 포장지 요즘에 좀 좋대더라. 포장지. 뭔데? 백판지? 백판지는 뭐지? 꿈의 실현? 이거 업체 이름이구나. 백판지 시장 점유율은 11%. 마닐라 판지? 뭐야 이게? 뭐다 쓰는 건데요? 백판지 제조, 판매. 백판지가 뭐예요? 나는 포장지는 들어봤는데, 네. 백판지. 그 하얀색 그거 반짝반짝 하는 거. 그럼 돈 많이 벌지. 요즘 왜냐면요. 이거 저거 그거 장난 아니에요. 네. 요런 과자 봉다리도 만들고, 쿠팡에 들어가는 박스를 만든대요. 그러면은 뭐 다른 박스도 그렇고, 야, 그러면 이건 뭐, 지금 같은 때는 완전 수혜주지. 네. 완전 수혜주고요. 지금 골판지 회사도 수익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당분간 더 늘어날 거 생각돼요. 그래서 포장지 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지금은 온라인을 많이 시키잖아요. 저도 그래요. 새벽 배송 이런 거, 로켓 배송 너무 좋아. 그래서 결제했잖아. 그거 매달 로켓 와우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뭐 로켓 프레시도 되고 뭐 그런데, 그래서 내가 쿠팡에다 결제했잖아. 매달 2,900원씩 결제되고 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쿠팡은 협찬 안 오나? 나 선전 잘해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이라면은 이거는 잘 갈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장지 쪽 회사들은 실적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일 것 같아요. 올라온 부분도 굉장히 빠르고 좋았던 것 같아요. 힘 세죠? 힘 세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해 볼만 하고요. 추세적인 부분들은 일단 저항대가 좀 있기 때문에 뭐 1,700원, 1,600원, 1,5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저항이 있고요. 여기만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무주공산이네요. 네, 여기 위쪽까지 무주공산 수익률 제법 챙길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요것도 역시 홀딩 전략 나쁘지 않고요. 지금 자리는 조금 찔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네요. 네. 포장지 쪽이라면 기업이 매우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장사가 잘 되고 있어서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니 추가 상승을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다. 저항대가 1700원 정도에 있어서 그 자리를 넘어가야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이라 보여집니다. 신규 매수는 소량 해보시는 것은 괜찮겠네요. 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종목 진단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목 진단을 또 더 하고 싶은데 뭐 시간 관계상 안 됐거나 뭐 오늘 안 되셨거나 이런 분들은요, 내일 또 하거든요. 내일 8시부터 또 진행되니까 내일 또 오셔가지고 이 종목 진단 또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종목 진단은 진행하고요.